봅시다. 오늘 급수 할 건데요. 급수. 그지? 급수는요, 내용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 파트가 나오지. 이게 뭐 수능에, 뭐 무조건 나온다라는 말이 좀 많았는데, 봐봐. 지금 수능에서 보면, 이거 그냥 살짝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게. 봐봐. 수능상에서 보면은 도형 파트가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파트에서 이제 뭐냐, 그거. 삼각함수 활용. 함수 활용.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쪽. 활용 파트가 있고, 이제 미적분 파트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오늘 할 이제 급수 파트. 그지? 급수 파트. 또 하나는 그거.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 파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세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무리 못해도 한 두 가지 이상은 나오겠지. 그지? 두 가지는 나올 거야. 뭐, 공통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당연히 나올 거고, 다만 도형을 줄지 안 줄지는 의문인 거지. 그냥 텍스트로만 뭐 길이에 관한 걸 얘기를 줄지 아니면 도형을 줄지. 도형을 주면 좀 쉬워지는 거고, 도형을 좀 안 주면 이제 너희가 그려야 되니까 좀 어려워지겠지. 그냥 너희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랑 못 보는 거랑은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주어질 거고, 뭐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얘랑 둘 다 나온다 막 이런 썰이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둘 다 빼기에 굉장히 애매한 단원이고, 뭐 지금까지 수능에서 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는 3점짜리로 하나는 4점짜리로 뭐 이런 식으로 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둘 중에서 삼각함수 극한 나왔던 것 같고, 내 기억에.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급수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왜냐면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게 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도라도 그냥 되게 유형이 조금 뻔한 스타일이야. 물론 너희가 도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 급수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쉽다. 워낙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요.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을 거고, 삼각함수 극한은 솔직히 좀 어려울 거야. 조금 어렵다. 얘는 연습을 해도 조금 어렵긴 해. 고3 애들을 보면은 얘들은 좀 어려워하더라. 전체적으로. 학년이 거의 끝날 때쯤 되더라도 좀 어려워하고 문제가 좀 응용될 여지들이 좀 많고. 왜 그러냐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넘어가 보면, 급수는요, 어쨌든 값을 실제로 딱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나온다고. 첫째 항도 그렇고 공비도 그렇고 그냥 값이 딱 나와야 돼. 문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값이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각함수 극한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건 식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식을 구한 다음에 그 식에 대해서 극한값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모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죠? 얘가 좀 더 그냥 나는 어떤 식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급수는 초반에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그냥 좀 하다 보면은 좀 경험이 좀 누적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오늘 푸는 데 있어서는 쉽진 않을 거야. 오늘 푸는 데 있어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아직 경험이 많이 안 잡혔을 테니까.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진도를 나가보자. 급수를 나가보면, 첫 번째, 봐봐. 급수 얘기를 할 건데, 봐봐. 그러니까 급수는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수열의 극한은 뭐야? 수원에서 수열과 수투에서의 리미트, 극한이 섞인 거잖아. 여기는 뭐야? 수원에서의 수열의 합이랑 미적분이라고 하나? 수투지. 수투의 극한이 섞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열 AN이 있으면, 얘는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죠. 일반항. 그럼 내가 이걸 뭐해? 일단은 시그마를 먼저 하는 거야. 시그마를. 1부터 n까지. 1부터, 그냥 n까지로 쓸게, 이렇게.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해. 그럼 뭐가 나와? SN이라는 게 나오겠지. 이게 이제 우리의 수원 과정에서의 수열의 합단원인 거잖아. 얘가 이제 우리가 수원 과정에서는 수열의 합이라고 배웠고, 이제 미적분 과정에서는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 부분합이라고 얘기하지, 부분합. 왜 부분합이야? 우리는 얘를 n까지 넣고 싶은 게 아니라 무한대까지 넣고 싶거든, 이제는.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분합을 하고, 이 부분합에 대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리미트를 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표현이 뭐 총 3가지 정도로 이제 이루어질 건데, 거기 책에다 써놨지? 3가지 정도로 이루어질 건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이제 급수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좀 더 쪼개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잡혀도 마찬가지로 얘도 급수라는 거고, 그냥 수학은 항상 이렇게 기호를 추격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무한대까지다. an 이렇게 써도 급수라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할 건 뭐야? 그냥 단계로 보면 되는 거지. 아, 어떤 수열을 시그마 한 다음에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하고 그 수열의 합에 대해서 리미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뭐야? 그냥 극한 단원인 거야. 그지? 극한인 거야. 어쨌든 극한을 씌우는 거잖아. 수열의 합이라는 어떤 또 다른 수열. 얘도 어쨌든 수열이란 말이야. 얘도 어쨌든 뭔가 n에 관한 식이 나올 거니까 얘 수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의 수열에 대한 극한인 거야.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 어쨌든 시그마랑 리미트가 섞여 있으니까 얘네 둘의 공통 연산인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가능하고 리미트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사칙연산 다 가능하고 실수배도 가능하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인 더하기랑 빼기랑 실수배까지만 성질이 가능하겠지. 오케이? 곱하기는 불가능하다. 라는 거 됐죠? 뭐 그 정도 얘기하시면은 일단은 개념 정도는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막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얘네들 막 발산하는 걸 구하는 건 아니야. 그지? 다 수렴할 걸 구할 거라. 수렴할 거를. 그지? 그냥 수렴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냥 수렴하겠거니 생각하면서 풀면 되는 거고, 발산하는 거는 생각할 필요 없겠죠. 됐죠?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요. 봐봐. 여기 이제 급수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어떤 명제가 하나 있지. 명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야? 이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몇으로 수렴하든 상관없어. 어쨌든 수렴하면 뭐라는 거야? 수렴하면 그 수열에 대한 리미트 값은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죠? 얘는 무조건 성립을 한다고. 얘는. 됐죠? 오케이? 근데 반대로 내가 리미트 값이 0 된다고 해서 급수 값이 수렴한다라는 거는 아니다. 알았죠? 아니야,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발레는 이거죠. 발레는 이거. an이 n분의 1 이거. 오케이? 뭐 시간이 많으면 이거 좀 설명해 주겠지만 어차피 뭐 필요는 없어. 어쨌든 얘가 수렴 안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 얘는 극한 씌우면 0이잖아. 근데 실제로 더해보면은 수렴 안 한다.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 0이 된다고 해서 무슨 수렴을 안 하는구나. 이건 또 아니야. 알았지? 뭐 bn을 잡았는데 얘가 n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또 수렴해요. 알았지? 얘 뭐더라? 누구더라? 맨날 아무튼 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페르만가? 아무튼 무슨 어떤 사람? 페르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이 막 무슨 그 사람 급수야. 그 사람 세 글자인데 이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그 사람이 어쨌든 증명해 놓은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수렴한다. 그러니까 뭐 나는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다? 얘가 0 된다고 해서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른다라는 거야. 아니다, 맞다도 아니고. 오케이? 아니다, 맞다도 아니고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뭐 하면? 대우 씌우면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면 그럼 그때는 뭐 하다라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거지. 됐죠? 그리고 그래 내가 항상 이거 수능 과정에서 할 때 맨날 얘기하지만 내가 항상 삼각함수 할 때도 얘기했듯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 내는 교수님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대학을 가보면요, 어떤 수열, 어떤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뭐 더했을 때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중요해. 대학을 가서 수학을 전공해 보면요, 막 이렇게 뭐 이런 무슨 뭐 판별법, 뭐 이런 뭐 급수가 그러니까 값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별하는 게 그런 판별법이 되게 많아요. 너희는 지금 너희 교육과정상에서는 어떤 급수가 그러니까 수렴할지 발산할지 판별하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대학교 과정 가면은 되게 많아.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대학 과정에서는 어떤 이런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되게 포커스를 많이 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꼭 이거는 내가 거기 써놨듯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포커스는 되게 뻔하지. 뭐다? 어떤 급수가 주어졌는데 수렴한다면은, 그러니까 급수가 주어졌는데 뭐 극한을 물어본다든지, 극한을 물어봤는데 급수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일 때 써줄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얘기다.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항상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달라. 이제 수투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수님들 입장에서 뭐냐면은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 근데 너희는 평균값 정리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잖아. 그지? 문제에 맨날 녹아 들어가 있는데 니들은 모른단 말이야. 평균값 정리. 근데 교수님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그 수학 임용고사 보면은 평값 정리가 거의 그냥 제일 많이 나온 단골 문제 중에 하나야. 그만큼 수학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어떻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급수의 계산인데요. 봐봐. 그냥 아래다 쓸게. 내가 왜 횡으로 썼지? 급수의 계산. 급수의 계산인데, 그럼 봐봐. 우리가 결국 급수의 계산이라는 거는 결국 뭐 할 거냐면은 어떤 수열을 합한 다음에 그거에 극한을 씌울 거잖아. 그럼 저번 시간에 그 수열의 극한할 때도 얘기했듯이 너희가 어차피 극한 씌우는 건 어렵지 않아. 극한 어차피 잘 씌운다고. 굉장히 극한이라는 건 추상적이면서도 너희한테 되게 뭔가 좀 그냥 받아들이기 쉽잖아. 그래가지고 극한은 쉬워요. 그럼 너희들한테 결국 어려운 게 뭐야? 깜짝이야. 씨. 요거 찍어오는 거 풀면 돼. 오케이? 그럼 봐봐. 결국은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이 수열의 합. 그지? 수열의 합. 그죠? 일단 이게 중요하겠지? 봐봐. 그래서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수열의 합이 총 4가지 종류가 있잖아.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수열. 세 번째가 뭐 자연수 거듭 제곱합. 그지? 합. 해가지고 얘 뭐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뭐 M 2분의 N, N 플러스 1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뭐야? 부분분수, 유리화, 뭐 로그 합, 뭐 등등등등 등 이런 거. 그지? 이런 것들 나오면 얘는 지금 결국 포커스가 뭐야? 규칙성이지, 규칙성.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건데 봐봐. 좀 결론을 얘기하면요. 등차 수열은 어쨌든 이 AN이, 그러니까 AN이, 등차 수열은 AN이 뭐냐면은 AN이 1차야. 함수로 따지면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난 얘가 SN이 되면 뭐가 될 거야? 2차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등차 수열 하면은 2차식이야. 상상이 없는 2차식 나온단 말이야. n에 관한. 그럼 나는 얘를 극한 씌우면 무조건 뭐 할 거야? 무한대로 갈 거지. 얘는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n이 무한대로밖에 안 가니까 그냥 차수가 그냥 있으면 그냥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해? 안 나와. 안 나와. 이해됐지? 나올 수가 없어. 답이 수렴하지 않을 거니까. 이해됐지? 제일 잘 나오는 거 일단 뭘 거야?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그지? 왜냐, 등비수열은 무슨 꼴이야? AN이 지수꼴. 그죠? 지수꼴. 지수방정식 같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SN을 하면 얘 뭐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저 뒤에, 이 미적분의 저 뒤에 가서 지수함수 리미트, 인테그랄 하면 뭐야? 여전히 지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적분해도 지수함수란 말이야. 적분이랑 시그마는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뭐 할 거야? 지수꼴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를 극한을 씌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극한을 씌워서 이거는 너희가 그냥 다 외우고 있지. SN 하면 뭐야? S 하면 뭐야? 1-R분의 A1.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대신 R은 -1부터 1까지. 수렴 조건이 얘라고.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1이 포함인 거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1이 미포함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뭐 너희가 이거 달달 외우고 있을 테니까 얘는 알게 될 거고. 그 다음 3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니까 K 하면은 2차 되고, K 제곱하면 3차 되고, K 세제곱하면 4차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어쨌든 차수가 올라가니까 얘도 사실은 안 나오겠지. 나올 수가 없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연산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알았지? 이거를 그냥 요 꼴 그대로는 안 나올 거라고. 대부분 부분수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겠지? 그 다음에 뭐 부분수 유리와 로그 들으면 뭐 할 거야? 어쨌든 더 할 건데 규칙성을 가지고 쭈쭈쭈쭈 지울 거야. 됐죠?
그 뭐라 그러더라. 아, 현원희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던데. 뭐라 그러더라. 이양정리라고 하나? 뭐 아무튼 뭐 이상한 소리 맞니? 너 들었다며 강의? 아, 뭘 씨. 이양 뭐라고 하던데? 이양정리라고 그러나? 아무튼 뭐라고 하더라고. 뭐 이걸 뭐 계산하는 건데 뭐 그런 뭐 용어는 뭐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뭐 내가 거기다 써놓긴 했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교대급수라고 한다라고 교대급수라고 그 현우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던데 사실 교대급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대급수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자기가 그냥 명칭을 이렇게 잡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뭐 하다는 거야? 뭔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빼져 나갈 거라고. 그죠? 결국 핵심은 뭐야? 그러니까 규칙성이야, 규칙성. 근데 다만 뭐 할 거야? 이렇게 연달아서 뭐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칸을 벌려가면서 빠질 수 있다는 소리야. 그지? 그냥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규칙성 찾는 게 핵심이다. 뭐 교대급수 뭐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 써놓은 데서 AN과 BN은 어쨌든 그래도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 왜냐 같은 모양이지 뭔가 순환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계속 지워질 거니까 뭐 그렇게 갖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에 봐봐. 그러니까 9번이래. 9페이지에 주의사항 아래 써놓은 거에서 내가 1번에 뭐라고 써냐면 처음부터 규칙성을 갖는 수열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열을 한두 개 한 다음에 규칙성 찾는 그런 미련한 짓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첫 번째, 두 번째 항 뭐 이런 것들 제외시키고 세, 네, 다섯 번째 뭐 이런 거부터 규칙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규칙성은 찾으려면 한 네다섯 개는 아무리 못해도 네다섯 개는 나열을 해봐야 돼. 한두 개 나열하고 규칙성 나왔네라고 생각. 물론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AN을 딱 봤는데 얘가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이야. 누가 봐도 등비 수열이야. 그럴 땐 상관없겠지. 근데 내가 처음 보는 뭐 AN을 봤는데 되게 낯설어 그냥 뭐 처음 보는 수열이야. 처음 보는 AN인데 막 얘를 그냥 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나열하고 규칙성 이렇게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는 그냥 너무 자기 인생을 도박에 맡기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몇 개 나열해서 규칙성이 정확히 보일 때까지 나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수열 파트, 그러니까 여기 말고 수열 파트 보면은 막 열 몇 개까지 나열하는 것도 평권에서 나온 적이 있어. 오케이? 뭐 학평이 아니라 평권에서 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열하는 거를 수열 파트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요 근래에 계속 수열 문제 나왔던 거는 대부분 나열해가지고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이지 않다. 혹은 뭐, 이거 그냥 굳이 뭐 이게 뭐 하냐. 그냥 뭐 한두 개 나열해서 규칙을 찾으면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 자기 인생을 너무 도박에 맡기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쭉 그러니까 모르는 수열이 나오면 뭐 한다? 좀 나열을 해봐라. 식으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너희가 아는 수열 사실 별게 없잖아. 등차, 등비, 그 다음 뭐 개차 수열 정도? 개차 수열도 사실 교과정에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에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뭐다? 등비수열의 곱하기 나누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다. 왜냐면 지수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지수하면 뭐 할 거야? 여전히 지수꼴일 거 아니야. 됐죠? 다만 이제 공비가 이제 뭐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등비수열은 어쨌든 곱하기나 나누기 연산을 하면은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수는 나누기 한 거니까 그것도 등비수열 되겠지? 제곱한 것도 둘이 곱한 거니까 등비수열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등비수열은 여전히 등비수열로 남는다라는 거. 됐죠? 왜냐면 지수꼴이니까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쉬워. 별거 아닌 내용이야. 그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간격이 나뉘는 수열은 같은 성질을 가진 수열끼리 계산한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봐봐. 내가 13, 79, 13, 15.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치자, 수열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는 얘는 이끼리 되고, 얘도 이끼리 되고, 얘는 이끼리 되는데, 얘는 4끼리 되고, 얘는 4끼리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 됐지? 그럼 이럴 때는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그냥 얘를 수열로 보든가. 그지? 얘를 수열로 보면 뭐야? 6씩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얘랑 얘 보면 얘도 6씩 떨어지는 거잖아. 됐죠? 이런 식으로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줄 수 있다고. 꼭 하나하나씩 다 볼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만 묶어줄 수 있다고. 아니면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얘네들을 하나로 보고 얘네들을 하나로 보고 얘네들을 하나로 봐서 풀 수도 있겠지. 이해됐지? 뭔 소리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희가 꼭 무조건 처음부터 일일이 하나하나 쭈루루 규칙성이 안 갔더라도 같은 성질을 갖는 것끼리 따로 수열을 구성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린 거지.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됐고 넘어가자. 뒷페이지 보면요. 사실 여기가 핵심인데 사실 여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해야 되잖아. 1시간 내내 설명해야 되잖아. 뭐 도형의 성질 같은 거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문제를 좀 풀면서 그냥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긴 할 텐데, 그렇다고 내가 뭐 모든 문제 유형을 다 모든 문제 유형을 할 수도 없지. 사실은 뭐 문제 내는 것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너희가 좀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답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대. 답지 나와 있는 풀이들은 좀 답답한 풀이일 가능성이 좀 있다. 알았지? 등비급수 활용 파트는.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보고 딴 뭐 친구도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 어떻게 풀었는지 좀 확인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봐봐. 등비급수 활용인데 활용. 봐봐. 등비급수 활용인데 봐봐. 어쨌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를 되게 어려워하고 막 그 뭐 인강 선생님들도 보면은 여기를 되게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냥 수능에 완벽하게 나오는 한 문제가 나오는 그냥 단원이야.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고요. 사실은 여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희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도형의 성질 같은 것들을 엄청 해야 되잖아. 도형의 성질 같은 것들을 많이 익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단원이긴 한데,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무 그렇게 강조한 대로 막뭐 여러 선생님들이 강조한 대로 그렇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뭐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풀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요. 제발 부탁인데 막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막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거는요 삼각함수 극한에서 조금 하시고요. 삼각함수 극한은 사실 푸는 과정에 따라서 되게 쉽게 풀리거나 어렵게 풀리거나 좀 판가름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는 그냥 어쨌든 값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값을 구한다 못 구한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막 내가 방법론에 의해서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쉽고 저렇게 푸는 게 좀 더 어렵고 이런 것들을 굳이 많이 연습할 필요는 없다. 그냥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인 거지, 막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내가 봤을 땐 없어. 그렇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단원이라서. 봐봐. 어쨌든 이 단원은요 그냥 결과론적 딱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야. 첫 장을 구하면 되고요. 공비를 구하면 돼요. 그냥 딱 이거야. 그럼 문제는요 너희가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딱 둘 중에 하나야. 첫 장을 구하기가 어렵게 주어지는 문제거나, 아니면 공비를 구하기가 그러니까 공비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거나, 둘 다 어렵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어려운 편이야. 첫 장이 어렵거나 공비가 어렵거나. 첫 장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거기 써져 있는 첫 장은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내가 문제 읽고 첫 번째 주어진 도형이 뭔지만 보면 되겠지.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내가 거기 주의사항 3번에 써놓듯이 뭐 구하기 쉬운 쪽으로 가라 이렇게 써놨는데, 다만 첫 장이 어디서부터인지 유의하라 뭐 이렇게 써놨는데 막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여기에 원이 있어.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대. 또 여기에 사각형이 있어. 원이 있대. 뭐 이렇게 주어진다 치자. 그럼 봐봐. 이런 거 보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급수를 하재. 계속 더하재.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 사각형부터 넓이를 시작하는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 사각형부터 문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첫 장이 얘인 걸 일단 유의를 해야 되겠지. 초록색인 거를. 왜냐면 얘는 첫 장이 아니야. 그치? 얘는 주로 막 S0 막 이런 식으로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첫 장이 초록색인 거를 일단 그러니까 먼저 체크를 하고 나가야 되고요. 대신에 공비를 구할 때는 내가 얘랑 얘 사이의 비율이나, 그러니까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율이나 초록색과 그 안에 요 주황색의 비율이나 뭐 할 거야? 똑같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굳이 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해가지고 얘네 둘 가지고 공비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소린 거지. 어쨌든 비율은 다 일정할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첫 장은 얘인 거를 체크하되, 공비를 구함에 있어서는 굳이 얘네들을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제로왕과 첫 번째 장을 비교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혹은 내가 이 원과 요 원의 비율을 비교해도 되겠지. 어차피 주어진 도형의 비율은 다 일정하게 줄어들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 쉬운 쪽으로 가는 거야, 공비는. 그냥 무조건 주어진 거를 구할 필요 없이 어떤 도형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사각형을 구하라고 했지만 원이 더 구하기 쉽다면 원을 구하는 거고, 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뭐 길이를 보는 게 더 쉽다면은 그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꼭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의 비율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1번, 주의사항 1번 보면요. 일단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길이의 급수인지 넓이의 급수인지.
그죠? 길이 급수면 그냥 닮은 비, 그냥 길이에 대한 비율을 쓰시면 되고요. 넓이에 대한 급수라면 그 길이 비에다가 제곱을 한 게 공비가 되겠지. 그냥 그것 좀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주어지는 모든 도형은 다 닮음이 전제가 돼 있을 거니까 내가 넓이 비를 직접적으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하면 된다? 길이 비를 구하시면 된다. 길이 비. 그죠? 길이 비를 구해서 문제에서 넓이 물어보면 그걸 제곱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그냥 길이 비, 넓이 비를, 그러니까 길이 비로 하시면 되는 거고. 3번은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개수가 늘어나는 등비급수인데, 봐봐. 막 그런 게 있어. 막 내가 막 요렇게 있고, 이 원이 뭐 이렇게 2개 붙었고, 뭐 여기 또 원이 4개 붙었고, 여기 뭐 8개 붙었고, 이런 식으로 개수가 늘어나는 급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그걸 썼다가 지웠거든요. 솔직히 썼다가 내가 뭐라 썼다가 지웠냐면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 한 5% 안쪽이야. 5%가 뭐야? 한 1%?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은 예전 교육과정상에 있었지만 지금 교육과정상에는 아예 빠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빠졌어. 근데 그렇다고 니들이 이게 뭐야 기출문제 없겠냐? 기출문제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교육과정상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올해도 막 사설문제 같은 거 보면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올 거야. 근데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교육과정상에서 이 내용이 빠지긴 했어. 그건 확실해. 그건 빠졌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설명은 하겠다. 설명은 너희가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면 되냐면은 내가 이 원과 이 원의 넓이비를 해서 공비를 깜짝이야.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럼 공비가 내가 여기서 이 원과 이 원의 넓이에 대해서 공비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개수가 2개씩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공비 구한 거에다 곱하기 개수로 하면 돼. 그냥 개수를 하시면 된다 그냥. 그게 공비가 되는 거야. 그게 새로운 공비가 된다고. 됐죠? 그냥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으면 돼. 너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론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늘어나는 개수만큼 곱한 게 공비가 된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된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결국 중요한 건 못 알고 도형이라고. 도형. 됐죠? 결국 중요한 건 도형이라서 뭐 내가 거기 써놓았듯이 처음은 어려우나 경험이 쌓이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고3 애들 보면은 처음엔 되게 어려워하다가 나중 되면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3가지 파트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형 성질, 그죠? 뭐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많이 했던 도형 성질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상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추가됐기 때문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몇 번 나왔었고, 어쨌든 그렇게 됐고, 세 번째는 좀 오늘 한 문제 이런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미적분에 있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원래 그전에는 뭐 어디 뭐 경찰대, 사관학교 이런 데서나 출제되던 약간 그런 류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급수라는 게 교육과정 전에는요, 사실 급수라는 건 문과 파트였거든요. 심지어 이과 파트가 아니었어. 문과 파트였어. 그래서 막 2017, 18년도 막 이럴 때 보면요, 사인 법칙 같은 거 아예 쓸 수 없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 같은 거 아예 쓸 수 없어요. 무조건 철저하게 도형의 성질로만 푸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마더통 너희가 보면은. 근데 이제 작년 문제들 같은 거 보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나 뭐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출제될 수 있다. 왜냐면은 그렇게 도형을 그렇게 내게 되면 뭐 할 거야? 급수도 물어보지만 삼각함수 덧셈 정리도 물어보니까 일석이조 아니니? 물론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너 여기 미적분이 총 봐봐. 니네 미적분 기준으로 보면 미적분이 총 4점짜리가 총 3문제란 말이야. 3문제. 3문제야. 3문제. 딱 3문제밖에 없어요. 객관식 한 문제에 서술형 2문제란 말이야. 이게 확정이야. 확정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급수 문제를 보면요, 급수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주관식으로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뭐 일단 답이 대부분 분수꼴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Q분의 P 파이가 뭐 이렇게 P 더하기 Q 구하라 이렇게 하면 뭐 낼래야 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주관식으로 잘 안 내는 것 같고, 일단은 급수 이런 도형 문제들을 주관식으로 내면 너무 난이도가 뛰어서 그런 건지 잘 안 내는 것 같고, 그럼 결국 객관식 한 문제 내야 되는데, 한 문제 내는 게 어쨌든 한계치가 있잖아. 뭘 낼지가. 왜냐하면 주관식 2문제는요 거진 나올 게 뻔해요. 미분하나 적분하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미분하나 적분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도형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면 뭐 이렇게 섞어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수능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적분 난이도를 뭐 그렇게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내가 어떤 이게 급수 문제인데 삼각함수 덧셈 정리까지 포함시켜버리면은 어쨌든 또 문제 난이도는 말도 안 되게 뛰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이 정도. 얘는 그러니까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오늘 좀 문제가 몇 문제를 해야 되더라?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인가? 아닌데 8문제인가? 10문제인가? 10문제인가 보다, 10문제.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